쉽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요, 오늘은 이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네, 임영주 박사님은요, 중앙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부모교육 전문가로 가천대학교에서 강의, 또 현재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계시고요. 또 아이의 뇌를 깨우는 존댓말의 힘, 그리고 아이의 사회성 아빠가 키운다 등 다양한 교육, 육아 서적을 집필하시는 등 우리 부모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이렇게 베이비뉴스 가족 여러분들한테 또 책이 아닌, 네. 방송이 아닌 또 직접 우리 베이비뉴스 가족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나와주셨는데 좀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요즘은 또 제가 그 부모교육 강연뿐 아니라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머님과 아이들이 교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동시, 네. 동화 쓰고 있어요. 와. 특히 제 평생의 멘토님이신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 네. 우리 아이들의 전통에 대해서 네. 알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어. 창작 동화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우리의 전통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이렇게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창작 동화로 연결이 되는 거. 재미, 와. 스토리가 있는 와, 재밌을 전통에 것 같아요. 관한 것 와.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그리고 네. 또 젊은 엄마들께서도 네. 이게 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언제? 읽어주면서 지금 이제 좀 몇 권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9권까지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빠른 검색으로 네. 네. 교수님 책 많이 읽어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다시 들어와 주셨는데요. 박미연님께서 유명하신 분을 뵙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곽은주님께서 딸 우유 주면서 본방 사수한다고 이혜진님 맘스팁은 처음 왔어요 하셨는데요. 오늘 요즘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사회성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기 오셨고요. 김선미님께서도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네. EBS 부모에서도 네. 교수님 자주 뵀었다고 고맙습니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베이비 뉴스를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저희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베이비 뉴스 TV 뭐 카페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교수님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아이의 사회성이라는 건 성격하고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약간 내성적일 때는 네네. 좀 사회성이 성격 때문에 좀 부족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보통 사회성이 부족해요.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대체적으로 아이가 내향적일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MBTI 검사에 성격 검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음.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자기를 표현하고 인사도 잘하고 밝고 친구들이 많으면 사회성이 좋다. 아, 그리고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성격의 한 부분이지 네. 사회성을 가름하는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봤을 때 겉으로 왠지 활발한 친구가 네네. 아이들이 또 사회성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시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럼 충분히 내성적인 친구들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럼요. 왜냐하면 사회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만 세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도 남과 함께 맞춰서 살아가는 힘이거든요. 네. 사회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밝고 그리고 친구가 많고 자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발표력도 뛰어난데 자기밖에 모른다면 이 아이는 사회성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나서기 좋아하고 발표 잘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해. 그렇죠. 듣지 못하고 내 얘기만 하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것들 어머니께서 사회성이 좋다라고 하고 남의 얘기 잘 들으면서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아이를 보고 넌 왜 발표도 못해 이렇게 자꾸 걱정한다면 사실 발달하고 있는 사회성을 오히려 이렇게 막고 있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때때로 오해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귀를 꺾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맞는 거네요. 손지민님께서 네. 그렇죠. 성격이 사회성의 결정 기준은 반드시 아니라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사회성을 주제로 강연 많이 하시니까 이제 엄마들의 마음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들이 이렇게 성격하고 같은 건가도 헷갈려 하시는데 네네.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성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엄마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성, 완전히 거의 어른 수준의 그 사회성을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왜 네. 인지도 발달하고 신체도 발달하잖아요. 요만한 아이가 점점 잘하고 1 더하기 1 배웠던 아이가 15 더하기 15, 그다음에 나눗셈도 배우는 것처럼 사회성도 점점 나이에 따라 더 발달하는 건데 네. 엄마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성은 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뵈면은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개 수업할 때는 손 번쩍 들었으면 번쩍 좋겠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갈등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회성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4살, 5살, 6살 아이가 과연 네. 이런 사회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지만 네. 그렇게 되도록 양육 환경에 따라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분명한 건 사회성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성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좀 많네요. 그렇죠. 네. 규정을 네. 짓는 거죠. 사실 성격도 사회성에 영향을 줘요. 네. 그렇지만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네. 우리 왜 자아 개념이란 말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기 존중감. 어. 존중감이 뛰어난 아이는 조용히 있는 가운데에서도 관계는? 그렇죠. 관계도 잘 맺어 나가고요. 아. 그리고 갈등도 이기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발표만 잘한다고 소리만 크다고 앞장서서 나간다고 그 아이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회성에 대한 걸 좀 더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다음 질문은 박라인님께서 네. 질문을 올려주신 건데요. 4살 아들이 네. 어린이집에서 활발하게 잘 노는데 친구랑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울기부터 한다고 하네요. 근데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우선 엄마가 울기부터 하는 우리 4살 아들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죠. 네. 울지 말고 말로 해. 저도 많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네. 4살 아들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사실 보편적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은 발로 차는 아이도 있고 네. 뒤로 넘어가는 아이도 있고 뭐 머리 박는 아이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네. 우리 아들은 지금 울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혹시 얘가 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 이것도 사회성 부족 아닐까? 친구한테 말을 하지 왜 혼자 울어? 맞아요. 근데 말로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울음을 표현하는 거라서 울지 말고 말로 해라는 엄마의 교육을 먼저 내세우지 안 말고요. 해야 되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말로 먼저 못해서 우는 건데.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 마음을 딱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말로 해 그러는 것 자체가 내 울음을 엄마가 거부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겠지만 먼저 우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줘야 돼요. 우리 어머님도 많이 아시죠? 공감이란 얘기. 네. 사회성도 결국은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왜 우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네. 그렇다고 계속 뭐 그걸 받아만 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 우는 거 말고 네가 그러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면 아 내가 이럴 때 우는 거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들을 지속한다면은 네. 아이가 이제 뭐 4살, 5살 되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알게 되겠죠. 네, 박혜진님 계속 반성의 시간 이렇게 해주는데, 아니 반성보다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 오원누리님 울보라고 놀렸는데. 저도요. 사실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이제 귀여우니까 울고 있으면 울면 바보 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하신 적이 있으시고 저도 엄마가 말로 하라 그랬지. 왜 울기부터 해? 아, 정색하고. 네. 말로 하라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잖아 이랬어요. 네. 우리가 30 몇 개월 때 과연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고맘때는 네 진짜 뭐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지금 1 더하기 1도 모르는데 그죠? 네. 내 거 챙기기 바쁜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아이가 뭐 둘, 셋 있는 집은 조금 또 다르시겠지만 요즘은 저출산 현상으로 한 집에 아이가 좀 외동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없죠. 고민들을 좀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이런 외동일 경우에 사회성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노하우는 자, 우선은 외동이를 둔 경우에 사회성 얘기가 나오면 걱정부터 앞서신다고 그래요. 네. 형제 자매가 있으면 싸우면서라도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발달할 텐데 네. 얘는 혼자기 때문에 어. 자칫하면 고립감 느끼는 거 아닐까. 음. 또 엄마 아빠가 너무 또 다 받아주고 자기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주니까 세상의 모든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인 줄 알고 네. 밖에 나가서 막상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 자기를 안 받아줘. 어.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응석바지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거든요. 네. 아마 지금 고민 주신 어머니께서도 네. 자칫해서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살짝 비치시는데 첫 번째는요. 버릇없는 아이로 안 키우면 돼요. 아. 사회성은 결국은 인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네. 있기 때문에 버릇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그럼 내가 얘를 받아주지 말을까 하는데 사랑은 듬뿍 주셔야 돼요. 무조건 사랑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자른다고 해서 그걸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듬뿍 주되, 즉 감싸되 네.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감싸고 돌면 그때는 이제 정말 버릇없는 아이, 응석바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외동이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아이가 정서적으로 풍부할 수 있으니까 사랑 더하기 엄격함. 이걸 또 다시 말한다면 사랑과 네. 엄격함의 균형을 잘 잡아준다면 오히려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하는 게 어른을 통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오히려 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집은 외동이라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더라 이런 선입견도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엄마 마음속에서 좀 네. 편안하게 네네. 오히려 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사랑을 사회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발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신감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네. 단 버릇 있게 키워라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 기준이 있어야 주셨습니다. 돼요. 네. 네. 지금 박희연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랑 더하기 엄격함.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들으셨네요. 네. 김순영님, 사랑은 듬뿍,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게 하시는 것들 잊지 역시 마셔야겠습니다. 요즘 어머니들 전문가세요. 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유난히 좀 언어 발달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느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왠지 우리 아이는 사회성 그 발달의 기회가 좀 더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좀 생겨. 왜 자기 생각 표현 잘 못할 때. 표현 못하고 엄마 답답하고 네. 또 아이가 언어 발달 늦은 거에 네네. 대해서도 걱정되는데 게다가 또 단체 생활도 네, 잘 못 늦어지는 거 보내잖아요. 아닌가. 어린이집 보내면서도 망설이고 그러는데 주변의 분들도 아이가 말이 늦어서 어린이집 보내는 게 망설여져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상담도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언어 발달하면은 표현 언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하는 것처럼. 네. 근데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제가 얘기하면 듣고 네. 또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우리 아이가 말이 늦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말귀를 알아듣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우리말에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말귀 잘 알아들으면 사실 단체 생활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말귀도 조금 그렇다면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잘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 아이가 언어 발달도 조금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단체 생활하면서도 발달이 좀 빨라질 수 있고 사회성도 발달되니까 어린이집하고 상담을 해서 네. 아이가 단체 생활을 하게 하되 네. 문제는 표현을 못하면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지도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 부분을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엄마가 반복적인 지도를 하는 것도 네. 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아이의 역시 생각의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 조금 있다가 잠깐만 설거지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자꾸 이렇게만 말하는데 잠깐만 해서 조금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쌍둥이가 있는데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좀 나서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남편이 안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조용하고 좀 나서고 좀 잘난 척 좀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남편 닮았어. 근데 소극적이야. 나 닮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제가 때가 중간에 있거든요.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성격과 네. 아빠의 성격 중 어떤 거가 더 좋겠느냐 우리 아, 아이가. 제가 더 그랬더니 좋죠. 예, 적극적인 나왔네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게 네. 좋죠라고 할 때 우리가 의시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면 왠지 너무 자랑스러워요. 똑똑해 보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소극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표정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이를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너 그렇게 표현 못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는요? 어떻게 살 건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너무 엄마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데는 어떻게 살 거니? 이런 플랜이 아니라 걱정, 근심을 담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성격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설정하는 자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이의 자신감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자신감은 의시되는 게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나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 저 친구 말 참 잘하는데? 하면서 남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자신감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소극적인 아이에게는 엄마도 소극적인데 왜 너까지 그래? 라고 해서 어떤 아이가 성격 얘기하다 엄마도 그랬다면서요. 이래가지고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소극적인 아이한테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이가 자기를 반듯하게 잘할 때를 폭풍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 있어요. 아이가 소극적이라서 혹시 걱정되신다면 집안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행복감과 충만함을 느끼면은 아이도 모르게 밝아지면 행동이 더 자신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절대 찡그리면서 소극적이다. 왜 이렇게 매사 너는 자신이 없니? 이런 얘기는 절대 금물이에요. 네. 제가요 그랬거든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이제 3학년 되어가는데 2학년 때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너는 어떻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냐?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수학 공부도 조금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난 빵점 맞아도 돼. 괜찮아. 난 빵점 맞아도 돼. 이러는 결코 거예요. 소극적이지 않은데요. 자기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 할 말 다 하네. 아니, 하고 싶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잖아. 시험 잘 못 봐도 스트레스 본인이 안 받잖아. 그거 좋은 거지. 뭘 맞아요. 그러냐고. 엄마가 근데 이러고 있으면 저는 근데 이러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키운 거 비해서 아들이 밝아서 다행이에요. 아유, 잘 맞네요, 엄마. 아유, 정말. 네. 네. 송치우님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줘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혜진님께서 칭찬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박현아님께서 선생님 읽어주세요. 환경이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인적 환경, 부모님의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열심히 우리 잘해보자고요. 네, 자, 와 어느새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새 학기가 이제 되면 네. 아이들이 좀 이렇게 생각도 아이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모가 해주면 좋은 거. 새 학기 하니까 설레네요. 그러면서 네. 또 얼마나 걱정 많으실까요? 네. 특히 이제 사회성 부분에서는 친구랑 잘 놀까, 양보도 할까, 사이좋게 놀까 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엄마들께서 아이들한테 당부를 할 텐데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랑 함께 양보하는 게 뭔지, 사이좋게 노는 게 뭔지 또 무조건 양보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날 것도 챙기면서 그리고 아이랑 사이좋게 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황극처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네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장난감 달라고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야, 나도 이거 지금 갖고 놀고 있으니까 같이 갖고 놀자. 라든가 싫어. 내 거거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나도 지금 갖고 그래 알았어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어. 나도 지금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싶으니까 같이 가지고 놀자 라든가 네. 또 아침에 친구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친구야 안녕 반가워 어서 와 뭐 이런 것들을 네. 서로 연습하는 건데요. 네. 이거 연습 안 해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엄마하고 정확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인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알아요. 저 친구는 참 기분 좋게 말한다. 나 얘랑 놀고 싶어. 이러면 설령 아이가
정말 내향적인 아이라 할지라도 네. 친구들이 옆에 와서 나랑 같이 놀고 난 네가 좋아라는 얘기 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고요. 사회성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 써본 말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자꾸 이론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상황극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고 말해보게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엄마하고 또 정서적 교감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쫙 알려주세요. 그냥 그 상황극을 1번부터 그냥 100번까지 쫙 알려주세요 좀.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정말 네.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상황극만 우리 네, 해가지고 상황극만. 네. 이럴 때는 이럴 때 어떻게? 이럴 때 해가지고 어떤 쭉 표현이 좋을까? 약속하셨어요? 그럼 네, 그럴게요. 상황극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네. 곧 우리 아이고요. 네. 네,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상황에서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 우리 네.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으면 네. 진짜 무슨 폭력 같은 것들이 또 왜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박혜연님께서 상황극을 통한 사회성 키우기라고 해주셨는데요. 장복선님께서 저보고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게 재밌고 막 제가 좀 발랄하고 하지만 내 애한테는 욕심이 이게 안 돼요. 욕심이 나를 막아서일 수도 있어요. 남의 애한테는 잘 돼 있고 네. 칭찬도 잘 되는데 맞아요. 객관적인 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늘 배운 것들 기억하시고요. 조금 느긋한 자세로 우리 아이 사회성 키우는 걸 집에서부터 좀 키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혜진님, 맞아요. 상황극 다 알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으셨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명주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음스 입으로 바로 다시 오겠습니다. 박사님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해 주세요. 네. 안녕.